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선생의 주식 부자 되기 프로젝트 11월 20일 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었던 게 뭐죠? 바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리고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 계속해서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저번주 금요일날 상장을 했었던 에코프로 머티까지 오늘 또 추가적인 반등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요 배터리 관련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었던 하루였는데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내일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FOMC 의사록 요 발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FOMC 의사록 발표에서는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는 알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 의원들은 지금 금리 인상 아니면은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요 관련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발표 자료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금 움직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는 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이 두 기업이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중에서도 AI 섹터 쪽이 많이 상승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그다음 AI 지능형 로봇 요 관련된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내일 미국 증시를 또 추가적인 반등세를 가져가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쉬어가는 템포로 가져갈지는 일단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내일 이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차트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날 11월 15일 수요일부터 안내를 드렸어요. 종가 기준으로서는 72,000원부터 72,000원부터 안내를 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보합권 내지 수준으로 강보합권 수준으로 버텨주는 조정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72,700원 종가 기준입니다. 72,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저번주 금요일날 움직임 좋게 마감이 되었어요. 좋게 마감이 되었고, 지금 요 윗 가격대에서 단기적인 좀 중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윗 가격대에서 뚫고 올라가 주게 되면서 추세 자체는 윗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안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죠.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 지금 딱 20일 동안 삼성전자를 외인과 기관이 합산해가지고 얼마 매수가 들어왔다? 2조 5천억. 2조 5천억을 지금 매수를 많이 가져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쉽사리 매도 포지션으로 물량을 한 방에 빵 내밀면서 주가를 급락시키는 현상이 나오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다. 만약에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은 FOMC 의사록 발표에서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FOMC 부분에서 금리를 미친 듯하게 올릴 거다라는 스탠스가 발견이 되던가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확전되는 부분이 3차 대전으로 갈 것 같은 스탠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의 한 달도 안 되게 2조 5천억을 달라붙어준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쉽게 포지션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도 예측이겠지만 일단은 팩트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3거래 동안은 크게 매수가 달라붙어 준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달라붙어 줬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증시가 많이 하락했었을 때에 따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힘이 세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고 추세 자체도 이어가고 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으로서 너무나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이 멱살 잡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반등세를 잡아주고 있는 부분은 기관의 역할이 크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인 기관의 매수 물량 잡아줬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6천억가량 매수세를 잡아주게 되면서 선물 시장 모두 증시가 상승하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외인과 기관입니다. 물론 옵션 포지션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살짝 애매하기는 하지만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일일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오늘 수급적인 패턴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반등 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매수하고 홀딩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요날 안내를 드렸어요. 요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날 1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는 얼마죠? 134,100원 134,100원에서 지금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눌려주는 조정 나온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차 살짝 반등을 잡아주면서 마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위의 가격에서 강하게 버텨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8월, 9월, 10월 달에 폭락을 했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뭔가요? 위에서 짱짱하게 버텨줬죠. 그만큼 힘이 강했었습니다. 반도체가 힘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가 저세상으로 위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근거가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일단 지금 현재 라인권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만 딱 나타내어 주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윗 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오히려 되려 좋죠. 추세적인 부분 이어가고 있고 수급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채 금리 채권 수익률 4.469%. 자, 쉽게 말해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요. 추세 자체가 그동안은 이 장기채 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 주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가는 포지션이었다라고요. 자, 그런데 그 추세를 깨고 최근에 요 분기점을 기점으로 다시 내려왔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상승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잡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일단은 동결을 시켜놨죠. 그죠? 자, 그러다 보면은 자산 시장이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있겠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나중에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거기에 더해서 또 바라보셔야 될 게 환율. 오늘 환율이 재차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1360원까지 좀 반등을 줬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드디어 1291원. 자, 1300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1200원대로 오랜만에 환율 자체가 안정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유가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 어린 시선을 있으셨는데, 자, 유가 자체가 여기 라인권을 기점으로 했다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추세 자체를 아랫방향으로 가져가 주고 있어요. 유가 자체가, 여러분들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유가 자체가 다시 안정권으로 가져가주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가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잡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는 부분을 조금 잡을 수가 있겠죠.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금리 동결이라든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라가지 않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먼저 선반영시키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뭐 따라가겠죠. 시차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재차 다시 끌어올리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외적으로도 뭐 설명드린 거, 뭐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요지는 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그대로 매수하셨다면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모로 너무나도 좋은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제법 반등을 주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반등에 성공을 해주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외인과 기관,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조정 눌림목 구간을 많이 하락시켜주게 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잡아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라인권이죠. 제가 요 말씀을 드렸던 요 라인권, 그죠? 60만원대를 깨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깨지 않고 매수 물량 잡아주게 됐고 반등을 잡아줬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번주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오늘 반등했다가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바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요 종목 지금 안 잡아요. 종목 지금 안 잡습니다. 왜냐면은 페이크일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왜냐면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라인대에 매물대가 쌓여있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차라리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스마트머니 물량이 유입되어 주는 상황이 보이고 나서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준다 하더라도 방향을 확실하게 캐치하고 나서 90만원대라도 달라붙어 줍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해요. 만약에 지금처럼 반등시켜줬는데 아직 이렇다 할 단기적인 매물대를 뚫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래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직은 조금 팽팽하게 위로 올라가려는 부분과 그래도 누르려는 이 힘이 좀 팽팽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지금 다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직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정도만 계속해서 내일도 이어주고 내일 모레도 이어주고 이번 주 내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이어짐과 동시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 물량이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그때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뭐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윗방에서 놀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좋고 돈이 계속해서 달라붙어 주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보다는 반도체로 우리가 재미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매수를 하셔가지고 달라붙어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이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최근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자, 이게 저번주 금요일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을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장이 42,900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74,300원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은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상장했었던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장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게 뭡니까? 우리 사실 매출 별로 안 나온다.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파두라든지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이 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왔죠. 폭락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매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았어서 그런지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에 대한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라고 질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내리겠네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얘가 상장하기 바로 직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기 바로 직전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폭을 다 빼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2차전지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겠지 라고 했지만, 또 이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자, 상장하고 나서 개인이 2,300억가량 매수를 잡았고 반대로 외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이밍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예요. 자, 이날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가총액 자체가 3조대 수준으로 출발을 했는데, 물론 지수의 움직임을 막 영향을 줄 만한 사이즈의 급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날 폭락을 했었다면은 코스피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아니라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코스피 자체가 조금 반등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줬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태까지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래로 쭉 뺐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요 60만원대 이거 이미 깨고 내려갔을 겁니다. 이미 깨고 내려갔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 저점 라인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 지금 요 라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20선 위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730대의 라인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겠죠.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라든지 2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이어져 갔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겠죠.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물론 반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은 팔고 있다. 윗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조금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물론 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끌어올리면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외인 기관에 매수세가 달라붙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은 2차전지 같은 종목구들은 올리면서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랑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단기적인 추세 이어져 가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단기적인 반등 추세 이어져 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환율 괜찮고, 채권 금리 괜찮고, 유가도 나쁘지 않고, 대외적인 흐름 나쁘지 않고, 미국 증시 짱짱하게 버텼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리다가 윗꼬리 잡으면서 조금 정체되어 있었는데 아주 추세 나쁘지 않아요. 일봉으로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런 차트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고, 추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지금 단기적으로 윗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면은 힘이 강하죠.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꾸준하게 높아져 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대만 증시도 짱짱하게 버티고 일본 증시 짱짱하게 버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름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버텨주면서 살짝 반등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I 쪽,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AI 쪽으로 주말 동안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AI 쪽으로 유명한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챗 GPT를 개발한 회사인데, 그쪽에 이제 공동 창업자를 의사회에서 잘랐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주주로서 이 오픈 AI 회사의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 AI 산업을 가장 주도할 만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 창업자를 자르게 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잘린 이 공동 창업자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가던 아니면은 엔비디아를 가던 다른 기업으로 갔을 때 이 여태까지 쌓아놨었던 이 기술력이 다른 기업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AI 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물론 앞으로 AI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자체도 흐름 나쁘지 않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쪽과 AI,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기아 자동차라든지 현대차도 흐름 나쁘지 않죠. 그 관련된 기업들 종목군들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에 다음 달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지는 제가 아직 좀 뺐어요. 이천지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소화하게 되면서 스마트머니 물량이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그때 제가 요 라인권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몇몇 개 종목군들은 제약 바이오 쪽도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를 잘 잡으면서 스마트머니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 종목군들을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AI,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순서로 하면은 반도체, AI, 자동차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묶을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외적으로 또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이미 많이 찾아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당장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상승 랠리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홍주부TV 회원분들께는 이미 안내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안내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번 주와 똑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달라붙어 잡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게 된다면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자, 뭡니까 여러분들? 포바닥으로 해가지고 지지는 이미 끝났다. 거기에 플러스로 스마트 머니 물량이 여기 라인권에서 잡아줬고, 현재 여기 라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현재 매집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가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느 섹터냐고요? 반도체, AI 섹터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힌트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종목은 오늘 또 11월 2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뭡니까? 기관이 물량을 싸그리 다 잡아줬다. 기관이 물량을 다 뺏어갔어요. 그죠? 개인 물량을 다 잡아주게 되면서 지금 170만 주가량 물량을 쓸어 담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너무나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놨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 현재 이 종목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찾은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이 종목을 안내를 드리는 거고, 여기 왜 그러면 다 가려놨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시가총액 자체가 몇 조 단위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3천억, 4천억, 5천억 요 라인권대의 종목군들을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리게 된다면은 수급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그대로 막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실제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민폐가 되는 행동입니다. 수급이 다 꼬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분당 1000만원씩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명이 1000만원을 매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명이면 1억이고요. 100명이면은 10억이에요. 1000명이면은 얼마죠? 100억입니다. 1000분만 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종목을 매수를 1000만원씩만 하셔도 얼마 들어간다? 100억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억이 들어가는데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 이런 종목에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1조, 2조짜리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갑자기 막 100억 들어가고 이러면은 종목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개적으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구독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종목이 붙어주는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종목이 오히려 폭락하는 부분이 많죠.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추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아요.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힘들게 찾은 이 종목군들 중에서 한 종목을 오픈해 드리되 요 종목명은 오픈하지 않고 우리 사회다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요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 종목 무료로 안내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닥은 다 완성했습니다. 지지 라인권 다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요 라인권 스마트머니 물량이 유입되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게 스마트머니 물량이 유입된 건지 아닌지는 저만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릴 수 없고요. 이걸 다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 사회다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종목 매수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회다경제연구소 보시는 010-5917-2348 010-5917-2348번으로 문자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숫자 1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요 종목 바로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관심 유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요 종목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